그러니까 두 분 다 개혁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. 각기 다른 네 세력이 신당을 꾸린 만큼 융합 가능성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증과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. 합당이 되면 어떤 제3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장점들을 모아서 그 방향을 제시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우러지지 않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하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진 않다고. 처음은 힘들겠죠.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총선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급작스럽게 총선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두 당이 하는 일에 견제가 되고 바른 일로 이끌 수도 있다.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옛날에도 당을 합치가지고 뭐 흩어지고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보통 보면 선거 때는 못 있다가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다가 뭐 보통 보면 째진다니까. 네, 핵심은 화학적인 그 유기적인 화합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입니다. 앞서 개혁신당 내부는 다양성을 이제 조율해 나가면 이 융합 충분히 가능하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지금 저 네 세력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양성으로 국민들이 봐주실지 아니 선거 앞두고 되게 이질적인 그 세력들이 선거만을 위해서 이합집산했다고 봐주실지 그거는 이제 총선에서 선거 결과로 그 유권자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당에 들이대는 잣대와 기존 정당에 들이대는 잣대가 우리 국민들이 달라요. 그래서 기존 정당 내에서 정책에 관한 이견들이 다 있을 수 있죠. 네. 그 기존 정당 내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내부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는 다양성으로 그냥 그렇게 봐주시지만 만약에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신당에서 정책과 관련한 이견이나 뭐 당내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바로 그 다양성으로 보기보다는 아니 저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합쳐서 뭘 하겠다는 거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신당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출발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신당을 만드는 뭐라 그럴까 목표나 그러니까 취지가 거대 양당이 만들어내는 폐해를 종식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그래서 신당은 앞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적인 기조와 방향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지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먼저 진도를 나가던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공약들 몇 가지 있잖아요. 굉장히 논란이 되는 네. 것들. 그 공약을 갖고 내부의 한 목소리로 다듬는 과정도 저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비근한 얘가 페미니즘 그로 비롯한 그 여성 할당제 이거에 네. 관해서 가장 극과 극의 입장을 그동안에 견지한 분이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시잖아요. 그분들이 지금 한 울타리에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조율을 해낼지 뭐 그런 게 저는 한두 가지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예.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접하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이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실지 그게 저는 좀 물음표가.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. 이 질문 드릴게요. 공천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배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지금 아주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신당이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것을 이제 10% 미만으로 봤을 때 의석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. 그다음에
국민의힘 민주당이 소위 이제 이 비례연합정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마당에는 제가 보기엔 의석수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충돌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이게 의석수가 많거나 뭐 한 15석 이상 비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산상에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 순번이나 비례 배치를 둘러싸고 큰 충돌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장관님은요? 글쎄요, 그 숫자가 많으면 더 충돌이 있을지. 예. 정말 오히려 적기 때문에 더 있을지.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의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지, 그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, 어쨌든 이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는 거의 갈등이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. 비례대표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,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지지율대로 배분 비율을 나누느냐, 아니면 내 세력이 각기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 뭐 추천은 이제 몇 명씩을 하고요. 뭐 몇십 명의 후보를 놓고 뭐 배심원 같은 걸 구성해, 배심원도 각 세력이 좀 추천해서 해서 뭐 그렇게 할지, 그거는 뭐 그분들이 좋은 지혜를 짜낼 거라고 봅니다. 제가 별로 예. 이렇게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한 거는요. 일단 한 자리 숫자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석이다.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. 그래서 한 지붕 4가족이면은 예. 예를 들어 그건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. 만약에 5석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네. 문제는 지지율이 뭐 20%, 뭐 15%, 20% 이상 됐을 때 어느 선에서 이제 커팅 당선 안정권으로 보느냐. 그거를 정당 여론조사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번호표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너무 심한 거 알겠습니다. 아니에요? 30석 목표였는데. 그러니까 제가 개혁신당 내부자와 지금 외부자들이 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. 알겠습니다. 이른바 외부자 토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. 두 분 고맙습니다.